자, 오늘은 3강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의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접선의 방정식은 어쨌든 직선인 거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넘어가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또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왔던 거니까, 자,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A, B를 지나고 직선의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는데, 이때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그때 기울기 M은 누구랑 같은 거냐면 탄젠트 세타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직선 위에 한 점, 임의의 동점 X, Y를 설정을 하면 이때 Y 콜 M 곱하기 X-A 플러스 B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Y 콜 M 곱하기 X-A 플러스 B더라. 자, 요게 전에도 수업할 때 한번 제가 얘기했었지만 요거 증명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X-A고 그때 높이가 M 곱하기 X-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B니까 얘네들을 합쳐서 Y 콜 M 곱하기 X-A 플러스 B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봅시다. 마찬가지야. 직선의 방정식처럼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직선을 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 역시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면 되는데,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구해 볼 텐데요. y 콜 fx라는 함수에서 한 점을 제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a, fa라고 부를 거예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x는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구할 것이다? 접선의 기울기는 f'a라는 값으로 기울기를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때 기울기가 f'a고 지나는 점이 a, fa라는 접점이 생겼으니까 얘네 두 개를 가지고 y 콜 f'a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플러스 fa라는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접선의 방정식의 식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식의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y 콜 f'a 곱하기 x-a 플러스 fa. 그러니까 앞에 기울기는 미분계수가 들어가는 거고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 때처럼 접점을 활용해서 식을 만들게 되는데, 요거 조금만 더 전개해보면 y는 f'a 곱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f'a 플러스 fa라는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마이너스 a 곱하기 f'a 플러스 fa라는 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y 절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식의 구조에 대해서 자주 보고 계속해서 봐서 이게 그냥 흘러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또 보시고 또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구조에 대해서 그냥 보자마자 알아차려야 되는 문제들도 꽤 많기 때문에 식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접점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접선의 수직인 직선, 우린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이라고 부르죠. 자, 법선의 방정식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지나는 점이 접점이고 그 다음에 서로 수직으로 만나니까 접선의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y 콜 기울기는 마이너스 f'a분의 1 역수에다가 부호 바꾼 거 곱하기 x-a 플러스 fa. 이렇게 법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법선은 특별한 뭐 개념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접선과 수직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거를 이용을 하면 우리는 법선을 좀 더 법선을 구하는데 뭐 이런 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런데 법선이 갖는 어떤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점 x축 위에 이렇게 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한 점으로부터 곡선에 가장 가까운 점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곡선에 가까운 점, 예를 들어서 곡선까지의 어떤 점들의 임의의 점들까지의 길이들을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냐면
요 법선과 접선이 만날 때 요 경우에가 가장 짧아지겠죠. 나중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법선들을 이렇게 거리 개념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나오니까 우리가 법선도 꼭 잊지 말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접선을 활용해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내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접선 문제입니다. 접선 문제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울기랑 접점을 알면 구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접점을 주어주잖아요. 접점을 주어주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면 여기 a, fa가 예를 들어서 2, 3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미분을 하고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x에다 그냥 2 집어넣으면 되겠죠. 즉 접선의 기울기조차도 굉장히 구하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겠죠. 자, 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 그 접점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이 문제의 풀이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접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보통 t, ft라고 설정을 합니다. 문제에 특별하게 t를 쓰는 말이 없으면 보통 t를 이용하고요. 아니면 뭐 t가 있다. 문제에 뭐 다른 내용에 미지수가 t가 들어있으면 뭐 a라는 점으로 잡아도 되고 뭐 b라는 점으로 잡아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t, ft를 가지고 다시 기울기를 뭐라고 만들어내냐면 f't로 만들어내서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y f'' 곱하기 x-t 플러스 ft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내고 난 뒤에 이제 뭐가 있겠냐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 f't가 뭐 얼마라든지 또는 이 친구가 a, b를 지난다라든지 이런 문제 조건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이용하는 거냐면 t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방정식을 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점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문제풀이의 출발점이고요. 접점을 설정할 때는 t, ft라고 두면 기울기는 자동적으로 f't가 되겠죠.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y f'' 곱하기 x-t 플러스 ft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f't가 만약 숫자로 나와 있으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의 t에 대한 방정식일 테고 또는 어떤 한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그 한 점을 요 접선의 방정식에다 대입함으로써 t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고 우리는 그 t에 관한 방정식을 풀이를 하는 것이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곡선이 접하는 조건. 자, 이거 앞에서도 또 설명했던 내용이죠. 두 곡선이 접하는 거, 즉 y fx랑 y gx가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는데 접하는 점에서의 x값을 우리가 a라고 불러본다라면 두 가지 특징이 생긴다 그랬죠. 첫 번째는 fa랑 ga가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a랑 g'a가 서로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요 말뜻이 다시 말하면 요 a라는 점에서 fx랑 gx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함수 hx가 있는데 그 함수 hx가 fx랑 gx로 나뉘어져 있다면 fx랑 gx로 나뉘어져 있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 x가 a보다 클 때 gx라고 하면 hx는 어떻게 선택이 된다 그랬어요? 이 친구가 x는 a 전까지가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요놈들이 x는 a에서 무슨 말하고도 같다? 미분 가능하다란 말하고도 같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까지 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은 롤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 롤의 정리라는 거는 함수 fx가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때 fa랑 fb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면, 요거 이면 f'c, 즉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 f'c,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 c가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요게 롤의 정리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롤의 정리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롤의 정리의 증명이에요. 롤의 정리 증명. 자, 롤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전 설명에서 했었던 최대차, 연속에서 설명했던 최대 최소 정리 있죠?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더라면 fx는 최대 최소를 갖는다라고 앞전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다시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fx는 그 구간 a랑 b 사이에서 a랑 b까지 포함해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롤의 정리를 증명을 할 때는 fx가 x가 c일 때 최대값 fc가 존재하더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놓고 fx가 x가 c일 때 최대값 fc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제가 롤의 정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fx가 x가 c일 때 최대값 fc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fx는 그 구간 범위 내에서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다라 그랬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f'c가 뭐 할 겁니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f'c의 정의가 뭐예요? f'c라는 것은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라는 이름으로 f'c를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이 위에 거랑 아래 것이 같다라면 f'c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알아볼 텐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최대값이 fc라고 존재했어요. 그죠? 자, fc가 최대값이야. 그럼 fc 플러스 h는 c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친구인데 fc가 최대값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fc 플러스 h는 살짝 작은 게 돼버리겠네요. 그럼 살짝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으니까 이 친구는 무슨 수가 되냐면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fc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최대값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최대값이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 최대값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등호도 포함해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fc 플러스 h에서 또 fc를 뺄 건데 마찬가지로 c라는 지점에서의 왼쪽 점이잖아요. 그 c라는 점에서의 왼쪽 점 역시 fc보다는 보통은 작을 거예요. 그죠? 작으니까 이 친구 역시 무슨 수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또 둘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등호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요 위에가 음수예요. 그런데 h가 0의 좌극한으로 가니까 요거 음수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 요거 마이너스고 요거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는 0 이상이다. 다시 위에 거는 마이너스고 아래 거는 플러스니까 0 이하더라. 즉 f'c가 우미분계수에서는 0 이하고요.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쪽에서는 0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0이야 0 이상 사이를 만족하는 친구는 f'c가 누구야? 0이겠죠. 자, 이게 롤의 정리를 증명한 거예요. f'c가 왜 0이 나오느냐? 다시 돌아가서 앞 단원에서 배웠던
이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fx가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가정한 뒤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f'c가 0인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fx가 a, b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a랑 b랑 함수값이 같으면 f'c가 0인 지점이 a랑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 그랬죠. 자, 이거를 이번에는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기하학적으로 설명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만약에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더라면 그 사이에 f'c가 0 되는 지점은 한두 개가 아니죠. 엄청 많잖아, 그지? 이거 무수히 많죠. 이때는 뭐다? 무수히 많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 친구가 a랑 b 사이에서 최대값을 하나만 갖고 있는 친구라면, f'c가 0이 되는 지점은 딱 한 군데 생기겠죠? 이렇게 한 개.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a랑 b랑 또 같을 때 제가 부드러운 곡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더니 f'c가 0 되는 지점, 즉 x축이랑 기울기가 평행한 지점이 몇 개 나왔더라? 2개 나왔더라. 자,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도 미분 가능하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최소는 하나고 그 다음에 2개가 나올 때도 있고요. 3개 나올 때도 있고 무수히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C가 A랑 B 사이에 f'C가 0이 되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롤의 정리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과 그 다음에 그래프로 증명한 거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평균값의 정리를, 이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튼 롤의 정리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롤의 정리를 하면서 증명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이 롤의 정리를 보면 이거 증명 과정이 그렇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뭔가 문제에 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상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 있죠. 우리들의 아이디어, 이 증명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들이 나중에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데 아마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롤의 정리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필기 열심히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도 받아 적고 난 뒤에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평균값의 정리는 fx가 또 마찬가지로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b-ab분의 fb-fa, 저건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과 f'c, 즉 x가 c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점 c가 a랑 b 사이, 구간 양 끝점 사이에 또 마찬가지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평균값의 정리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해볼 건데, 평균값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좀 필요해요. 자, y 콜 fx 그래프 그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y 콜 gx 그림을 또 그려놓을 거고요. 만나는 교점을 a, 만나는 교점을 b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함수 y 콜 gx에 대한 함수를 1차 함수니까 이 친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gx 함수는 기울기가 b-a분의 fb-fa 곱하기 x-a 플러스 fa. 자, 요 놈이 되겠죠. gx는 다시 b-a분의 fb-fa 곱하기 x-a 플러스 fa. 자, 이렇게 직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fx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이 두 함수값들의 차이가 있죠. 두 함수값들의 차이를 가지고 제가 그거를 새로운 함수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두 함수값들의
차이, 그 차이를 가지고 뭘 만든다? 함수를 만든다. 두 함수값들의 차이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내릴 건데 그 함수는 hx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hx는 fx-gx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함수 hx를 fx-gx라고 하면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hx 그래프를 조금 더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거를 쭉 내려볼게.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서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내려보고 나면 그 다음에 함수가 뭐냐면 A라는 점 왼쪽에서는 fx가 밑에 있고 gx가 위에 있으니까 걔네들 빼면 이런 식으로 음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A랑 B 사이에서는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으니까 걔네들을 지날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양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오른쪽에서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뺐으니까 B 오른쪽에서는 음수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요게 HX 그래프야. 자, 롤의 정리를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 롤의 정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기 지금 A라는 점하고 B라는 지점에서의 Y값이 서로 뭐예요? 같죠? 그래서 HX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면, HX는 fx-gx인데, fx도 그렇고 gx도 그렇고 전부 다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따라서 hx도 전부 다 무한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야. a, 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더라. 자, 그리고 ha랑 hb가 서로 뭐합니까? 함수값이 같으므로 h'c가 0이 되는 점 c가 a랑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랬죠? 얘가 왜 이렇게 F'C가, H'C가 0이 되는 지점이 A서부터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뭐 때문이야? 이 내용이 롤의 정리 때문이라고. 롤의 정리에 의해서 A랑 B 사이에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H'C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기 위해서 H'X를 구해봅시다. 미분을 한번 해볼 건데 HX가 fx-gx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때 H'C는 f'c 마이너스 g'c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때 f'c는 아직 누군지 모르겠지만 g'c는 구할 수 있거든요. g'c는 누구야? gx가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그러면 1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이 1차 함수가 갖게 되는 기울기가 미분 개수일 거 아니니? 요게 b-a분의 fb-fa.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g'x가 되는 거야. x가 어느 지점에서나 다 똑같잖아. 1차 함수는. 따라서 h'c가 0인데 그때 f'c는 누구랑 같다? b-a분의 fb-fa랑 같다. 이렇게. 평균값의 정리 나왔죠? 요게 A랑 B 사이에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롤의 정리에서 증명이 됐으니까 평균값의 정리도 다 증명해냈죠. 그죠?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요 증명이 엄청 중요하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증명이 엄청 중요하다. 뭐 문제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거보다도 제가 여기에서 했던 함수값들을 차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평값의 정리를 증명을 했죠. 자, 여기에서 함수값들의 차이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로 정의 내렸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증명을 같이 손으로 따라 해보고 그리고 말로 한번 해봄으로써 이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평균값의 정리 이렇게 배우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 이거야. 자,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보통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 이 3차 함수를 통과하는 어떤 1차 함수가 있는데 이 1차 함수랑 만나는 점이 총 몇 개야? 총 3개야. 총 3개. 그러면 얘랑 얘가 지금 평균 변화율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선의 기울기인데 요 두 점 사이에 얘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C가 무조건 하나,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을 이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계수를 가지는 점이 여기 사이에서도 또 하나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요 만나는 점은 A, B, C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여기는 C1, 여기는 C2라고 불러봅시다. 이게 이제 평균값의 정리에 대한 내용이야. 그런데 얘를 조금만 더 발전시켜야 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얘네들을 더 연장해 이렇게. 더 연장해서 뭘 그릴 거야? 두 함수값의 차이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직선과 3차 함수를 가지고 뭐 3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4차가 뭐 5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여튼 다항함수와 다항함수의 교점을 이용해서 함수값들의 차이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면 A라는 점 왼쪽에서는 fx에서부터 gx를 뺐으니까 음수, 여기가 A면 여기 음수, 그 다음에 A랑 B 사이에서는 양수, 그 다음에 B랑 C 사이에서는 다시 음수, C보다 오른쪽에서는 양수,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에서 X축을 지나게 되니까 이때 함수값들의 차이를 hx로 만들어냈다라면 이 hx에 관한 식이 x-a 곱하기 x-b 곱하기 x-c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 뒤에 뭐 상수항이 곱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차가 더 곱해져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튼 qx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둘의 교점이 생기면 이렇게 인수정리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함수값들의 차이를 다시 새로운 함수로 정의 내린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림 하나만 더 그릴게요. 그림 하나는 이번에 이렇게 그려볼게. 만나는 점 몇 개야? 이거 두 개지. 자, 만나는 점 두 개야. 만나는 점 두 개. 자, 요 점이 A고 요 점이 B예요. 제가 원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걸 가지고 함수값들의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더라.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뭐 하고 있어? 둘이 접하고 있지? 둘이 접하고 있으면 어떤 뜻이 된다 그랬어? 둘이 접하고 있으면 아까 이 두 점 사이에 두 점의 함수값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뭐하다 그랬어? 같다 그랬으니까 이 점에서의 함수값들의 차는 0이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차도 0이더라. 그러니까 H'이 0 나오고 H'B가 0 나오고 HB도 0 나오는 점이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HX는 x-a 곱하기 x-b의 제곱 곱하기 qx.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이거예요. 좀 제가 굉장히 많이 좁은 데다 썼는데 여튼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둘이 접하게 되면 x-a 곱하기 x-a 제곱, 즉 인수가 저렇게 짝수승 형태로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평균값의 정리까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롤의 정리도 그렇고 평균값의 정리도 그렇고 다 증명하는 거 제가 바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값의 정리에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 뭐냐면 두 함수가 있을 때 두 함수의 함수값의 차이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 내려서 그 함수를 그려낸다. 두 함수를 그려낸다. 그 다음에 그 그리고 난 뒤에 다항함수에서는 그거를 인수 정리까지 이어지게 만든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